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장의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안전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네요. 안전의 원칙은 기술 기준 2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 전기 설비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설비가 감전이나 화재 그리고 사람 또 어떤 물건에 어떤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설비는 그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동작을 해야 되고 이 설비의 고장 또는 손상으로 인해서 전기 공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전기 설비, 그 밖의 물건 등의 어떤 전기적 또는 자기적 어떤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전에 대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도장애 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도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력선이 있게요. 전력선이 있겠고 이 전력선 주변에 예를 들어 약전류 전선이 있다라고 보죠. 약전류 전선. 그러면 이 전력선과 약전류 전선 간에는 정전 용량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자기적인 결합도 있을 것입니다. 즉 정전 유도 장애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는 전자 유도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어떤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시게 되면 교류특과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개가 3.5kV 이하, 자계는 83.3 마이크로테슬라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나타내어 본다면 여기에 교류 특고압이 있다라고 보죠. 여기에 교류 특고압 있다라고 보고 여기를 지표면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지표면. 이 교류 특고압에 의해서 지표면으로부터 1m 지점에서 요 점에서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전개의 세기가 우리 전개의 세기는 2로 표현하죠. 전개의 세기는 3.5 kV/m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고 자계는 단위가 테슬라니까 뭐예요?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 B는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류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얘는 이제 직류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직류 특고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직류 특고압에서는 지표면에서 여기 지표면에서 전개의 세기는 25 kV/m 이하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계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m 위에서 거리에서 40만이네요. 그죠?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가 되도록 하여라. 이러한 규정이 있겠습니다. 교류 특고압이랑 직류 특고압에 대한 그 규정이 다르죠. 전개, 자계, 또 전개, 자계.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상시 정전 유도 및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라. 뭐에 의해서? 정전 유도라든가 또는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하라.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특허한 가공전선로는 전자유도 작용이 약전류 전선을 통해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부터 정전유도 작용 또는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라. 즉 유도장애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정전유도장애, 전자 유도장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아셔야 될 것은 이런 숫자 같은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전소 부지 시설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부지. 읽어보면 전기 설비의 부지의 안정성 확보 및 설비 보호를 위하여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를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풍수, 해, 산사태, 낙석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따라 시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디에?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뭐 이런 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런 산이 원래 산지. 그러면 이런 산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높이에서 얘를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산을 깎아야 돼요. 산을 깎는 걸 우리는 절토라고 하고, 이 절토를 깎은 것을 여기다가 다시 쌓아야 되겠죠. 이렇게 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부지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 부지가 나온다. 그럼 이 부분은 흙을 채운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토라고 해요. 성토. 얘는 절토. 여기는 성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산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읽어보면 부지 조성을 위하여 산지 전용을 할 경우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된다. 외워야 되겠죠.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된다. 이 경사도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경사도를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25도 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산지 전용 면적 중 산지 전용으로 발생되는 절토, 성토, 경사면의 면적이 여기에 있는 면적, 여기를 깎았으니까 여기 경사면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경사면의 면적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50%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에 산지 전용 후 발생하는 절성토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여기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5m 어떻게 이하로 해라.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5m 이하로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부득이하게 1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수를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지 전용 발생 후 절토면의 최하단 부분에서 발전 및 변전 설비까지의 최소 이격거리는 6m 이상 되어라. 그럼 여기를 절토하게 되면 이 부분이 경계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면 뭐 산사태에 의해서 물이 흙이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면으로부터 최소한 6m를 이격해서 뭐 발전 및 변전 설비를 해라. 그러니까 요 이후에 변발전 설비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6m, 뭐 15m, 뭐 그리고 경사도는 25도, 평균 경사는 25도 이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발전기 등 기계적 강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계적 강도. 발전기 변압기, 조상기, 계기용 변성기, 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얘네들을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의해 생기는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견뎌야 된다. 우리가 고장전류 중에 가장 큰 게 단락전류죠. 이 단락전류가 흘렀을 때 이 단락전류에 의한 기계적 충격에 견뎌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락전류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수차 또는 풍차에 접속하는 발전기 회전하는 부분은 부하를 차단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부하를 차단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무부하인 거죠.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뭐 수차라든가 또는 뭐 풍차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발전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발전기. 그럼 발전기가 여기에는 이제 부하가 달려 있겠다. 그럼 부하가 없게 되면, 즉 부하를 차단하게 되면 무부하가 되겠네요. 무부하.
무부하가 되면 어떤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의 회전 속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럼 이 회전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일정한 전격 속도보다 높게 되면 조속기가 동작이 되겠죠. 속도를 조정하는 조속기가 동작이 됩니다. 그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얘가 전격이 1000rpm이다 라고 볼게요. 그럼 10%가 넘어가게 되면 비상조속기가 동작이 되게 되는데, 그럼 얘는 1100rpm에서 이제 뭐예요? 비상조속기가 동작이 되겠죠. 그래도 얘가 이때 딱 동작이 되더라도 관성에 의해서 속도는 더 증가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동작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비상조속기가 동작을 할 거고, 관성에 의해서 얘가 동작 시작해도 관성에 의해서 이만큼까지 속도가 올라간다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한 이 속도에 얘네들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견뎌라 이거죠. 그게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수차, 풍차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회전 부분은 부하를 차단한 경우에 일어나는 속도에 대하여 증기터빈, 가스터빈, 내연기관에 접속하는 발전기에 회전하는 부분은 비상조속기 및 그 밖의 비상정지장치에 동작하여 도달하는 속도에 대하여 견뎌라. 그러니까 여기는 전격 속도인데 여기에서 동작한단 말이에요. 얘가 속도가 이만큼 올라갔네? 그러면 비상조속기가 동작을 하겠죠. 그래도 관성에 의해 속도는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속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속도에 어떻게 하라? 견뎌라 이거예요. 견뎌라.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진동에 대하여, 근데 이 증기터빈을 뭘 쓰죠? 증기를 쓰잖아요. 그죠? 고온 고압의 증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고온 고압에 대한 기계적 또는 열적 온도에 대해서 그 내구성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가스의 온도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 및 열적 강도를 가져야 된다. 증기터빈은 고온 고압의 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증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또는 열적으로 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 성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절연전선을 갖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써라 이런 얘기죠.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은 땅 위에 있는 전선은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써라. 왜? 감전의 우려가 없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중전선은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을 써라 이거죠. 가공전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써라는 얘기고, 지중전선은 케이블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저압전선로 중 절연 부분은 전선과 대지 그리고 전선과 전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일선당입니다. 일선당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분의 1 요거 기억하라.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20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제 계산하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